안녕하세요. 봉황동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편파방송 봉황방송국의 제2회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봉황방송국의 미녀 아나운서 곽배우이고요. 오늘은 제2회 정규 방송이고 프로그램 이름은 19분 토론입니다. 복리단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게스트분을 세 분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우리 동네 분들을 모시고 이제 제가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 분은 이 복리단길에 오셨는지. 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서 복리단길은 뭐 어른들은 예전에 장류가도 이렇게 불렀던 길이죠. 김해에 몇 되지 않는 오래된 옛길이기도 하고 보통은 도시의 길들은 반듯하잖아요. 여기는 뱀이 지나간 듯이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휘기도 한 그런 길이라서 대단히 정겨운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동심버스라는 게 사라져버렸지만은 예전에 동심버스가 있을 때는 이 길로 복리단길을 통해 가지고 장류를 갈 수 있었고 뭐 진례나 이런 곳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죠, 여기가. 그래서 이 길이 꽤나 오래된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젊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리단길을 처음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제시했던 것 같아요. 자, 쌀롱언님, 왜 나는 복리단길을 선택했나? 복리단길은 옆에 계신 뚱뚱한 게 예민해님 때문이라고 저는 늘 주장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게 예민해님께서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이 동네 골목길 공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2, 3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마을이라는 거 아마 여기 와 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감을 하실 거예요. 공감하시고 그래서 자연의 흐름처럼 물처럼 이곳에 들어오게 됐죠. 패스. 네, 운명처럼 복리단길에 들어오신 우리 쌀롱 언니, 그 다음에 마카롱 할배님은 어떤 계기로 왜 복리단길인지? 저는 이제 학교를 여기 안에 있는 봉황초등학교를 옛날에 다니면서 사실 이 근방에서 어릴 때부터 맨날 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도 많이 가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린 게 자꾸 생각나니까 한 번씩 놀러 오면서 여기 주위를 둘러보고 했는데 많이 바뀐 모습들에 너무 이뻐서 저도 같이 한번 여기 같이 동참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이제 이 복리단길에 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얼만큼 누가 오래 버틸지는 모르나 일단 이제 저희들은 정착을 한 정착민입니다. 그러면 이 복리단길의 이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뚱뚱한 게 예민해님께서 잠시 장류, 가도, 카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의 과거가 아니고 처음 이 동네에 어떤 뭔가 이제 카페가 들어서거나 가게가 들어서기 전 모습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복리단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쓰레기가 제일 많았죠. 간간히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죠. 예전 모습은 거의 뭐 길의 형태는 그대로 있어도 모습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제 기억에도 제가 여기 한 12년, 15년 전쯤에 이 동네에 이제 뭔가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 이미지는 약간 우범 지역으로 느껴졌고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어떤 강심장이면 첫 발을 이렇게 딱 내딛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쌀롱 언니의 현재의 모습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심장이 사실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골목길을 다니고 골목길에 색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어떤 느껴지는 이게 뭐 무슨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종합상사라는 곳을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도 사실은 동네 분들도 모르시는 보석 같은 밭이 있었어요. 그 담장 안으로 그 담장 안에 있는 밭을 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와 우리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가진 거는 뭐 원래 그렇게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해보자. 여기서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냐. 그게 강심장하고는 별로 상관은 사실 없고 크게 큰 욕심은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나는 지금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이 더 이제 저렇게 초롱초롱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처음에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젊은 피가 수혈이 확실하게 되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네, 우리 쌀렁언니에게서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초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봉이단길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여러 길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떤 길은 이제 올레길처럼 뭐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는 길이라면, 어느 길은 뭐 이제 상업적인 공간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거기서 어떤 소비적인 일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길도 있고, 그러면 우리 봉이단길은 어떤 성격의 길로 지금 현재 자리 잡음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할배님께서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뚱뚱한 게 예민혜님께 갈 질문이지만 네, 한번 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뭐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경리단길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올레길도 있고, 무슨 뭐 갈매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들어왔을 때는 물론 이제 사업을 성공해서 대박을 치겠다는 분명히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박이라는 단어는 저는 약간 일시적이고 굉장히 네. 찰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박을 꿈꾸고 들어오면 그거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얼마나 내가 많이 녹아드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저는 원래 대박을 꿈꾸며 들어온 건 아니고요. 봉리단길에는 그냥 같이 좀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대박을 꿈꾸면 봉리단길보다는 더 좋은 상권들도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내 공간과 내 생활과 이런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마을이 형성된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항상 돈보다는 우리 삶이 먼저가 조금, 그런 분들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봉리단길을 좀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50에 깨달은 거를 27에 깨달은 느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뚱뚱한 게 이민희님께서 봉리단길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인들이든 원주민이든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제 바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먼저 살고 계시는 선주민들이 있고 막 들어온 이주민들이 있죠. 청년들의 이주민이라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과 또 새롭게 들어온 유입된 식구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돈벌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와서 마을과 같이 잘 어울리고 또 원래 있었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또 친근해지고 그들과 같이 호흡도 하고 놀기도 잘 놀고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지금 들어온 분들도 그렇고 먼저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 모두 같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럼 제가 쌀롱 언니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선구자가 되셨고, 저는 선구자는 뭔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느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
먼저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해내시는 그 과정을 보고 그 후발주자들은 사실은 또 다른 희망을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무겁게 여겨지겠지만 그 책임이 내가 사업을 망하겠으니 네가 뭐 돈을 물려내라 그런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같이 으쌰으쌰하는 무슨 고리를 조금 선구자니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혹시 물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금 새로 유입된 우리 이제 마카롱 할배와 같은 분들 어떤 식으로 고리를 이어나갈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카롱 할배를 보면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공간에 저렇게 상큼한 청년이 들어오다니. 이제 사실 거부하고요. 곧 찾아갈게요. 제가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아니 그 선구자 본의 아니게 진짜 선구자처럼 비춰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스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짊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거를 스스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은 봉황동은 이꼴 예술이다가 처음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었고 저희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활동인데 봉황동의 다른 경리단길, 황리단길에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업적인 요소가 우리 봉리단길에는 예술적인 모습으로 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생각이다 보니까 물론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할배님처럼 엄청 그런 재미있는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저희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자리에서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고 뭐 뚱뚱하게 예민해님처럼 어떤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사실은 차별화되는 동네가 되는 거는 뭐 필연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할배님 같은 공간이 생기면서 내가 더 반가워하는 거는 저런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우리와 어떤 손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나는 하고 있고 같이 나가야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니까 생긴 모습은 월등히 다 다르지만 네,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같은 코드, 같은 어떤 접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분 소외되지 않고 어느 한 분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는 그런 봉리단길이 되었으면 하고 이미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활동과 또 그분들이 원래 원주민들과의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불편한 게 왜 안 생기겠어요. 조용했던 마을인데 뭐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제일 크게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지혜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민 조직들이 있죠. 이 주민 조직들도 한 3년 가까이 우리랑 같이 움직이면서 꽤나 많은 학습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느른 가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그동안 진행이 좀 되었고 그래서 다들 반가워해요. 그런데 걱정은 주차 문제 이런 거죠. 주차 문제는 없는 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 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꽤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런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뭐 물론 이렇게 한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꽃길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나 또는 뭐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만큼은 우리 이제 어른들이
꺾지 않고 옆에서 잘 지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우리 이제 할배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리단길에 들어오는 가게만큼은 정말 그 주인의 개성처럼 굉장히 개성이 있는 가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슷해 버리면 빨리 식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 부분도 사실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게의 성격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근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느낌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본인의 또 취향이에요. 저게 좋아서 이걸 따라했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율적인 부분, 자율적인 해석을 어떻게 맡겠어요? 법적으로든 어떤 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10명이 이 공간에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비슷비슷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도 있을 거지만 어떤 분은 정말 개성이 확실한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많이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 정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어떤 제재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리단 길은 뭐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행사나 어쨌든 예술 관련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지원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고 혹시 마을 자치 내에서 이제 뭐 어느 한 주는 공연을 한 주에 정해진 날 공연을 계속 이어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 예술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근데 지금은 복리단길에 한 40여 개 정도의 가게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뭐 기존에 있었던 가게들도 있고 새롭게 오픈해서 들어온 가게들이 있는데 이 가게들이 뭔가 좀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골목을 좀 키워나가고 재밌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좀 의기투합한다라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또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좀 우선 먼저 좀 결심을 해서 기금도 모으고 1년 내내 문화적인 어떤 풍요로운 문화가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부 또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또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에서 기금도 만들고 그런 행사들 기획해 나가는 기획자들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방향성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복리단길에는 프로는 없으나 그것을 프로만큼이나 즐길 줄은 아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발음 이상해. 네, 아마추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리단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는 너무 거창하니까 복리단길에서 각자가 가지는 비전들을 한번 짧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배님께서. 앞으로는 이제 복리단길이 본인의 비전. 네, 제 비전은 이제 사실 김해하면 딱히 뭐 어디로 가자고 할 때 솔직히 뭐 친구가 온다고 하면 어디 봐야 된다고 할 때 솔직히 자신 있게 소개시켜 줄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 길이 복리단길이 돼서 왔을 때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아서 다음에 한번 또 오고 싶다 하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같이 이제 제가 일원이 돼서 그거를 같이 꾸며 나가서 좋은 길로 만드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 다음 살롱언님. 예, 조금 전에 했었던 그 질문의 연장과 비슷한 제가 가진 비전은 어쨌든 저희가 이 공간에서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마을을 만들겠다이고 아까 말씀을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연이나 예술적인 그런 문화가 1년 내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게 무조건 어떤 지원이 있어서 꼭 연결이 된다고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걸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장치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영화관, 소극장, 미술관 이런 등등 서점 이런 등등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를 억지로라도 이제 주도하고 이제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있다 보면 그 공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 제가 어떤 중심은 아니어도 변두리에서라도 지켜주는 역할을 제가 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뚱뚱한 게 예민해님의 비전. 나중에 떠나시고 막 그런 주시면 안 되죠. 복리단길은 어쨌든 김해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된 길이잖아요. 사람 나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 길은 사람들이 그냥 편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인간에게 이롭게 썼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문화가 있었던 그런 것을 기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잘 살려낼 수 있는 삐까번쩍한 거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어떤 기운과 느낌 또는 따뜻한 포용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자부심 있는 그런 길이고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초창기 멤버이신 우리 가게 사장님,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우리 뚱뚱한 게 예민해님, 그리고 이제 새싹처럼 피어나는 우리 마카롱 할배님까지 우리 복리단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오래 사시고 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또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분께 제가 굽신굽신 절을 하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9분 토론 복리단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시는 원주민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방송 제2의 정규방송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